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까 HLB 신용잔고 비율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보는 것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식을 누른 다음에 여기 종목 시세 보면요. 밑에 안 보이지만은 0141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바로 종목별 신용 매매 동향을 보는 건데요. HLB의 신용 잔고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로 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 2%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장 주식수 대비 현재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 잔고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에 잔고가 있습니다. 요 잔고는 여기 신규랑 상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잔고가 쌓이고 줄고 쌓이고 줄고 하는 건데요. 여기 120만 주 잔고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돼보면은 상장 주식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5,200만 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잔고를 이제 상장 주식수,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면은 그 비율이 나오겠죠. 요거를 이제 퍼센트로 보면요. 2%입니다. 2.29, 2.28% 이제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HLB의 신용 잔고 비율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신용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럼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다시 주식을 가면요.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 종목에 보면은 여기 신용 비율 상위 0188이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해 보면은 지금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신용 비율이 보이죠? 대유가 이 당시에는 13%가 가장 높고요. 뭐 한국 유니온 제약,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비율 상위에서 보면은 HLB의 2%는 이에 비해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순위를 보면은 신용 비율이 2%는 대략 몇 위 정도 되냐? 2.8이니까 이쪽에 있겠죠. HLB는 신용이 935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1000위. 굉장히 이제 낮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상장된 게 뭐 2000개 정도 되니까 한 절반 정도? 중간 정도의 신용 비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용 상이었던 종목들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요. 요렇게 양봉이 좀 몇 번 나왔던 요런 종목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에서 신용이 이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빚을 땡겨와서 베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신용 만기는 3개월에서 5개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용이랑 비슷한 것 중에 미수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완전히 초단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은 만기가 몇 개월이니까 이제 버틸 수가 있는데 미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대금을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 잔고가 만약에 비율이 높은 종목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봤을 때 이거 주가가 내릴 때 주식 손실은 더 컸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2010년 9월 27일이니까 이게 계속 오르던 시기가 있지만은 여기에 떨어지던 시절도 있습니다. 여기 9월 16일부터 여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이죠. 요때 계속 상승장이었지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도 있었죠. 그때 신용잔고가 높았던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신용잔고 비율이 높은 상위 20% 종목은 8.7% 하락을 했고요. 하위 20% 종목은 4.7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손절이 나와서 8%, 더 2배 가량 더 많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 그렇게 했을 때도 HLB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 비율이 뭐 중간, 뭐 어떻게 보면 더 낮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9월달에 그 9월 27일 이 당시도 사실은 여기서 여기를 보면은 그냥 제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신용 잔고 비율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 다시 이제 SCN 생명과학으로 와서 한 분 더 이제 소개해드릴 임원진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이병건이랑 손순욱이라는 분을 봤고 오석우라는 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력에 보면은 로열하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건 대표에 따르면은 이 오석우 부사장은 미국 변호사이고 월가에서 인베스트 뱅커를 하다가 SCN 생명과학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함은 이제 부사장이고요. 여기 보면은 한미약품 상근 고문, 대웅제약 상근 고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일했고, 그리고 미국 변호사라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장점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국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지금 노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한다면은 이제 필요한 그런 업무들이 있겠죠. 이러한 경력을 가진 오석우 부사장이 SCN 생명과학에서 큰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그 CGMP 시설을 가지고 있던 아르고스, 지금은 코이뮨으로 바뀌었던 이 회사를 인수할 때입니다. 이 당시 이제 이병건 대표는 녹십자에서 대표이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고스의 역량과 가치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매물로 나왔다는 것을 입수를 하고
소식을 접하고 제넥신을 이제 빠르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 오서구 부사장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지 법무법인과 입찰에 참여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큰 자산이 될 뭐 CGMP 생산 시설이랑 여러 가지 임상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아르고스를 인수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오서구 부사장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임원진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서 아르고스 테라피틱스를 입찰에 참여해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인수에 성공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결국에 CGMP, 그다음 운영인력, 연구원, 지식재산권 등의 필요한 자산을 일거에 확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런 M&A는 이제 국제적인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트렌드입니다. M&A를 통해서 성장한 것들 중에 또 글로벌 기업을 성장한 또 이스라엘 기업의 테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코이뮨이 20년 이상의 품질 관리 역량을 축적한 미국 내 CGMP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요, 지금 현재 코이뮨과 포뮬라를 인수를 했습니다. 두 개 기업을 가져왔고, 그 인수했던 포뮬러가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CAR-CIK 치료제였잖아요. 요거는 무엇이었냐? 인체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이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유도되는 면역세포였습니다. 우리가 뭐 T셀, B셀, NK셀, 뭐 수지상 세포, 그다음에 매크로페이지 막 이런 것들을 봤는데, CIK 세포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서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CAR-T랑 CAR-CIK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CAR-T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노바티스의 킴리아죠. 요거는 그 혈액을 제공한 환자, 자기가 도너가 되고 자기가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 자신에게만 투여할 수 있는 자가치료제인데요. 그에 반해서 이제 CIK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한 사람에게서 확보한 혈액으로 하는 동종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킴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제공해서, 그러니까 내 피를 뽑아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 몸에 다시 넣어주는 자가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개인의 맞춤형이고요. 요 CAR-CIK 같은 경우에는 기성복처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킴리아가 비싸겠죠. 용어로는 자가치료제가 CAR-T, 그 다음에 CAR-CIK가 동종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CAR-T가 비싼 이유는 이 바이러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싸거든요.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비용이 4억에서 5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백혈병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데 돈이 5억을 줘야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100%는 아니고 이제 되는 사람만 또 되는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비싸다는 건데, 이제 CAR-CIK는 어떤 장점이냐? 바이러스를 미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천만에 달하는 이 원료값을 내지 않겠죠. 그러면 가격이 더 다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CAR-T는 환자 혈액인데 CAR-CIK는 일반인의 제대로 해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사이토카인 폭풍 위험도 작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병건 대표가 이제 방점을 찍어주는데, 뭐 세계적으로 CAR-CIK 치료제 이런 수준을 개발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시가총액이 6조 원에 달하는 미국 알로젠이 개발 중인 동종 CAR-T 치료제보다 코이뮨의 후물질이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불러 말한 건데, 코이뮨의 시가총액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7조 원 이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물론 알로젠이 보유한 거는 뭐 CAR-T만 있는 게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CAR-CIK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에 ASH에서 발표할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정들을 보면요, 4분기에 제대열에서 추출한 이 CAR-CIK 치료제를 임상일상 이탈리아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 미국 임상은 내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022년에는 미국과 유럽 임상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